오늘은 배민커넥트 쿠팡 이치로 배달하고 있지만 극심한 비수기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 역시 비수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픈 채팅방과 댓글로 지켜보면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배달하는 방식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모든 지역이나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 같을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안 통해. 너는 배달하기 좋은 곳이잖아.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하는 방식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열린 마음으로 봐주신다면 생각의 전환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와 똑같이 아니더라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았다면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영상 내용은 제 경험으로 제작되어서 절대 정답이 아니고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배달 음식점을 운영했고 배민과 요기요, 쿠팡이츠 등 배달 앱에 관심이 많았어요. 가게에서부터 전기자전거로 많은 시간을 배달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고 가게 매출도 힘들어졌기 때문에 배달에 대한 기대감도 커졌습니다. 가게를 그만두고 작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루 8시간 이상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배달을 해왔습니다. 그때도 비수기였습니다. 고수익 배달 영상을 봐왔던 저에게는 많은 생각과 고민이 들게 되었죠. 짧은 시간과 짧은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기에는 아쉬웠습니다. 저도 생계였기 때문에 포기해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8시간 이상 배달해서 평일 10만원, 주말 10에서 15만원 정도 사이 벌고 있습니다. 물론 배달이 좋지 않은 날은 9시간, 10시간에서 목표 금액을 채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급으로 정하지 않고 목표 금액을 생각하고 일하고 있어요.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파스만 사용했을 때는 평일 8만원, 주말 12만원 정도였어요. 제 스스로 점심 전반전, 저녁 후반전을 나눠서 배달하고 있어요. 쭉 이어서 해도 저녁 5시 이전을 전반전, 그 이후로 후반전으로 나누고 있어요. 평일 경우 전반전을 3만원 이상 하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반전 5에서 7만원 정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만약 부족한 부분은 10시 이후 연장전으로 돌입해서 10만원을 채우려고 합니다. 사실 4시간 3만원이면 시급 만원도 안됩니다. 하지만 3만원을 벌지 못하면 하루 10만원을 채우기 힘들어요.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저녁 피크 시간을 제외하고는 내가 벌 수 있는 정도가 시급 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 3만원 정도는 벌어야 안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수원 모든 지역이 콜이 많은 건 아닙니다. 제가 배달하는 지역은 수원에서 배달이 많은 곳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말은 특별히 걱정 안 하고 하루 종일 콜이 일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보면 무조건 콜이 많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도 처음 시작은 비수기였어요. 이 지역의 단점은 그만큼 라이더들도 많습니다. 평일 저녁, 주말은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콜이 없을 때, 특히 평일 낮에는 배민콜을 잡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민콜이 들어왔다면 운이 좋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 요즘은 쿠팡콜도 많지 않아요. 지금도 평일 낮에는 배민콜이 0건이었던 적도 있어요. 배민원 쿠팡 주문도 줄어든 만큼 일반 주문도 줄어서 낮에는 일반 대행 라이더들도 배민원과 쿠팡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콜 잡기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지역이 콜이 없다면 일단 콜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고려해 봐야 돼요. 하지만 콜이 적고 많고 기준은 평일 낮 배달이 아닙니다. 평일 저녁, 주말에 적을 경우 이동을 추천드립니다. 너무 멀리 말고 가능하면 가까운 지역에서 찾아보세요. 그 외에 평일 점심만 적다면 다른 보완할 방법을 곧 알려드릴게요. 저도 제가 사는 곳과 배달하는 지역은 다릅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차로 이동해서 주차하고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배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전거를 동생 가게에 놔두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있는 지역이 저녁콜이 너무 없다면 조금이라도 번화한 곳, 배달이 있는 곳으로 한번 이동해보세요. 참고로 배달은 1인 가구, 맞벌이 세대가 많은 곳이 좋아요.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PC로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세요. 올리브영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지도 오른쪽에 보면 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사용해서 2km 반경 원을 만들어 보세요. 이 반경 안에 올리브영이 5개 이상 있다면 그곳은 배달하기 괜찮은 곳으로 예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배달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뜨도 여러 개 있다면 배달하기 나쁘지 않아요. 내가 기존에 있는 곳보다 배달하기 괜찮은 곳인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평일 저녁, 주말에 배달을 해봐야 알 수 있어요. 평일 낮에는 어느 지역이나 콜이 없기 때문에 이걸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런 주거지보다 배달 음식점 주변에 있어야 콜을 잘 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보다 며칠 정도 배달해보고 기존 지역과 어디가 나은지 판단해보세요.
내가 배달할 시간대와 이동거리 등 여러 환경 요소들을 비교해 보세요. 이동거리가 30분이면 왕복 1시간입니다. 내가 이동하는 비용, 배터리 소모, 소요되는 시간 등등 이동만큼 또 배달을 못하니까 여러가지 비교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선택하세요. 일단 배달하는 지역이 중요합니다. 콜이 없다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까워 계속 집에만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면 배달로 버는 수익이 더 증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도 집에 있는 시간보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배달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내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짬짬이 배달복을 하고 싶고 그게 만족스럽다면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겠죠? 이 영상을 만든 계기는 배달로 현 상황에서 더 나은 수입을 얻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일단 배달 지역을 정했다면 운송수단 특징을 파악해야 합니다. 장단점을 파악해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해서 배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전기자전거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배달은 오토바이입니다. 모든 운송수단 중에서 배달로 오토바이를 따라잡을 수는 없어요. 회사 입장에서 생각해도 도자기보다 오토바이 라이더들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토바이랑 경쟁하면 안 돼요. 오토바이가 할 수 없는 걸 해야 합니다. 배민커넥트, 쿠팡시 말고 전기 자전거는 우리 동네 딜리버리, 일명 우딜, 해피크루와 같은 다른 배달 어플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카카오티 피커라는 어플도 있고요. 우딜과 해피크루는 기본적으로 도보, 자전거, 전기 자전거로 배달할 수 있어요. 오토바이와 자동차는 배달할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보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카카오티 피커는 운송수단은 상관없는 듯 합니다. 저는 주문이 없는 평일 낮에는 배민, 쿠팡, 우딜, 해피크루, 카카오티 피커 이 모든 어플들을 사용합니다. 만약 주변 일반 대행 프리기사로 전기자전거가 등록 가능하다면 가입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또 이외에 다른 어플들이 있다면 사용해보세요. 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민과 쿠팡은 모두 아실 테니 나머지 세 가지 어플을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어플들은 기본적으로 도보 기반이기 때문에 거리가 엄청 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픽업지와 나의 거리가 일정 범위 안에 있어야 돼요. 먼저 우딜입니다. 우딜은 GS 리테일에서 만든 앱이고요. 요기요는 현재 GS 리테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딜에는 GS 프레시, GS 편의점 주문이 뜹니다. 이건 배달의민족 비마트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기요 요마트로 주문하면 우딜에서 GS 프레시로 뜹니다. 보통 3,000원대 배달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대기청에서 자신이 원하는 콜을 잡아서 수행하는 시스템이에요.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콜을 먼저 잡아야 돼요. 그리고 올리브영에서 오늘 드림이란 퀵커머스 서비스를 합니다. 그것을 우딜을 통해 배달을 하고 있어요. 올리브영 배달이 우딜의 장점입니다.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9시 이 세 타임을 기준으로 주문이 몰려 나옵니다. 올리브영은 배달비가 2,000원으로 저렴합니다. 우딜은 최대 4건까지 진행할 수 있어요. 평소에도 가끔 주문이 뜨고 저렴한 배달비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이 세 타임에 주문이 한꺼번에 뜨거든요. 그때 코스에 맞게 4건을 가지고 배달을 하면 8,000원을 벌 수 있습니다. 올영 세일 기간 같이 특별한 이벤트를 하는 경우 배달비를 더 주거나 최대 수행 건수도 늘어나기 때문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올리브영은 1시간 이내 배달하면 되기 때문에 픽업만 하고 상황 봐서 중간에 배달해도 상관없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손상될 우려도 적어요. 참고로 우딜은 기본적으로 비대면 배송이 원칙입니다. 다음은 해피크루입니다. SPC에서 만든 배달 어플입니다.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던킨도너츠 등 이렇게 들어옵니다. 제가 있는 지역에는 베스킨라빈스가 주문이 많고 그 다음 파리바게트입니다. 던킨도너츠는 많지 않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는 방식은 제 경험상 배민 일반 주문, 요기요, 해피오더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일반 대행으로 넘어가서 배달을 수행하는 듯 합니다. 배민과 쿠팡을 제외하고는 주문이 많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행하는 라이더들도 많지 않습니다. 배달비가 저렴한 이유도 있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는 3,000원, 보통 3,500원 배달비를 형성하고 있어요. 쿠팡 단가가 낮을 때는 오히려 해피크루가 좋습니다. 장점은 음식이 거의 대부분 나와 있습니다. 많은 시간 대기해 본 적도 없고 90% 정도 도착하면 바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해피크루는 추천 배달을 해주고 한 건씩 수행할 수 있어요. 콜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어플을 켜놓고 현재 상황이랑 맞으면 배달을 수락하고 조금이라도 무리가 되면 저는 거절합니다. 그래서 수락률이 높지 않아요. 다음 카카오티 피커입니다. 카카오티 피커 안에서 도보 배송이라고 있습니다. 말은 도보 배송이지만 운송수단의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딜과 마찬가지로 대기창에서 본인이 선택을 합니다. 픽업지는 여러 프랜차이즈가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딜과 해피크루에서 일정 시간 넘어간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등이 노출됩니다. 올리브영은 똑같이 2,000원이고 다른 배달권은 3,000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운이 좋으면 우딜, 올리브영으로 4건을 잡고 카카오로 추가적으로 콜을 잡을 수 있습니다. 또 장점은 포인트로 바로 지급하고 그 포인트를 본인 계좌로 바로 충금할 수 있어요. 출금은 하루 1회 가능합니다. 정산이 가장 빠르고 따로 떼어가는 부분이 없어요. 참고로 이 3가지 어플 비중은 높지 않습니다. 배민의 빈자리를 메꾸는 정도입니다. 쿠팡 단가가 낮을 때는 오히려 이 3가지 어플들이 더 좋아요. 평일 전반전에 만원을 벌었다면 후반전은 9만원을 벌어야 합니다. 3만원을 벌었다면 7만원, 5만원을 벌었다면 5만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접근합니다. 목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저녁시간대 부담을 줄이려고 합니다. 평일 낮에는 높은 시급을 생각하면 안됩니다. 제가 평일 낮에 배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아니니까 이런 방법도 있구나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 출근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어플들을 총 동원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괜찮은 걸 선택해서 배달을 수행합니다. 참고로 저는 배민을 가장 1순위로 생각합니다. 쿠팡은 금액과 코스를 보고 괜찮은 경우만 배달합니다. 다른 어플 금액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코스만 보고 결정합니다. 배민, 쿠팡, 해피크루는 단건 배달 원칙이 있기 때문에 콜을 잡으면 배민과 쿠팡 꺼놓고 해피크루는 켜놓습니다. 해피크루는 주력이 아니라서 부담없이 켜놓고 안 맞으면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우딜과 카카오는 대기창에 콜이 뜨면 내가 선택해서 콜을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계속 켜놓습니다. 배민과 쿠팡은 콜이 있다면 다음 콜을 넣어줘서 연속적으로 수행 가능하지만 콜이 없을 때는 완료가 되어도 추가적으로 콜이 안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콜이 거의 끝날 때쯤 꺼놨던 다른 어플들도 켜놓습니다. 요즘에는 배민도 그냥 켜놓습니다. 만약 배민 주문이 들어온다면 상황 봐서 수락 거절을 합니다. 그래도 콜이 안 들어와요. 이렇게 1시 30분이 넘어서 올리브영 2시 타임이 가까워지면 그때부터 신중하게 배달을 잡습니다. 제가 있는 지역은 보통 1시 50분쯤에 우딜에서 올리브영 콜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원하는 올리브영 지점 근처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콜을 뜨면 마음에 드는 코스를 잡고 수행합니다. 웬만하면 콜이 없어도 1시 40분쯤 배차가 들어오면 거절하고 올리브영 주문을 기다립니다. 요즘 올리브영 주문도 많지 않아서 괜찮은 콜이 많이 없어요. 최대한 4건을 잡으려고 하고 코스가 마땅치 않으면 4건을 다 잡진 않아요. 그리고 올리브영 배달을 다 수행할 때쯤 다른 어플들을 켭니다. 8,000원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3만원에서 8,000원은 큰 비중 차지하잖아요. 10시 타임 올리브영까지 4건 했다면 3만원은 더 빨리 채울 수 있어요. 최소 3만원을 채우면 전반전 배달을 마무리하고 쉬었다가 다시 후반전을 시작합니다. 이 3가지 어플이 주문이 많지 않습니다. 빈 시간을 메꾸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기름값이 안 되는 전기자전거의 장점을 살리는 거죠. 2,000원, 3,000원이 모여야 만원이 되잖아요. 경험상 적은 돈이라도 콜이 끊기지 않는다면 시급 만원은 넘더라고요. 오히려 중간에 공백이 있는 게 심적으로 더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다고 또 쉬는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 3가지 어플에 대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다음 기회에 영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콜이 많은 곳이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콜이 많은 곳은 그만큼 라이더들도 많아요. 전기자전거 라이더들도 많아요. 가끔은 경쟁을 피하는 것도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올리브영과 베라, 파리바게트가 어느 정도 있다면 저녁 시간대에 콜이 어느 정도 있다면 평일 낮에 제가 말한 방법으로 충분히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전기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좁은 길을 통해 단거리를 갈 수 있는 게 강점이라고 생각해요. 밀집된 곳에 있어야 그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한 범위를 정하고 그 지역 안에 있으려고 해요. 특히 피크 시간대에는 내가 정한 범위 안에 있으려고 해요. 주문이 많을 때는 범위를 좁혔다가 주문이 적을 때는 넓혔다가 이런 식으로 조절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많은 시간을 배달에 쏟고 있는데 그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제가 하는 방식을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